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에 대해서 요약을 해 봤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라고요?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법 조문입니다. 반드시 이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조문을 통해서 이게 왜 옳고 틀린지 근거 조문, 근거 서식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자, 151페이지 이제 3단 비교표 보겠습니다. 법 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해 형광펜 밑줄 작으시고 1항의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전. 항상 일상평어 뒤바꾸면 틀리다는 거죠. 중개가 그죠? 완성. 그럼 중개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거래계약 체결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음 각 콜에서 1호부터 3호 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을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행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니까 이렇게 1호, 2호, 3호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오른쪽 0, 2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1항에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빨간 펜으로 확인 설명 사항에 빨간 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보니까 1호부터 해서 와우 되게 많네요. 그렇죠? 사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앞에 전속 중개 정보 공개 사항호에서 그죠? 기벽시 입항공공 거공, 기벽시 입항공공 거수초 해서 두 번째, 기벽시 입항공공 거수초 해서 정리를 했었던 거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뭡니까? 중개된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이니까 해줘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지목.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목은 뭐 우리 부동산학교 토지 용어로 해서도 또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또 거기서 나오고 정말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권리관계죠.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했다면 이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왜 거래 예정 금액입니까? 중개가 법 25조 1항이 뭐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전이니까 뭐예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이 되죠. 그 다음에 수수료 실비 이렇게 금액 산출내요. 그 다음에 4호가 공법상 행위제한이죠. 이용제한.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이라는 공법상 거래규제 및 우리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5호가 설비 시설물 상태죠. 그죠? 그래서 수도 전기 이런 건 설비 관련 상태,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 6호는 벽면 도배의 상태. 그 다음 7호에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그 다음 8호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그리고 학교와의 근접성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 조건. 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 조건에 검정펜 밑줄 하시고 밑에 입지 조건에 검정펜 하시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교육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뭐 교육 환경이 좋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 편견에 많이 빠져 있죠. 우리가 용어상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교육, 학교, 요 학교는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입지 조건이구나.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9호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 와우, 또 세법하고 연계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153페이지하고 153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확인 설명서에 위에 맨 위에 그 8번 동그라미 나와 있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세법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402페이지 펴 보시면은 402페이지 그 나무 나와 있죠. 세법 나무가 보니까 우리 취득세부터 농특세, 지방교육세 딱 나왔죠. 본세와 부가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몸이다 결국은. 전 과목이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법 25조 2항을 다시 보시죠. 자, 중개업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인 설명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그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죠. 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상태가 뭐였죠? 오른쪽 령의 21조 령 1항의 그렇죠. 5하고 6호죠. 요거는 뭐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죠, 그죠? 직접 가봐야죠. 가보더라도 이 안방 같은데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밖에 없어요? 물이 얼마나 잘 빠지고 이런 것들, 그렇죠?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그 상태, 부동산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중개 의뢰인이 요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요구하면은 중개 의뢰인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은 반드시 그렇게 응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까? 그럴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조문에 안 써 있으니까.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내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법 조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조문을 꼭 그러니까 읽어 두셔야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뢰인의 수용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응하면은 응해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뭘 그런 거 물어보세요.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알려줘야 된다. 권리를 취득하셔야 하는 중개의뢰인. 그래서 그게 령 21조 2항이 나와 있죠. 오른쪽. 중개업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법의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응한 경우가 아니에요.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즉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 되겠죠. 취득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고요. 설명하거나 기재한다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응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응해줬어요. 응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응했는데 쏘면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응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요구에 응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기재해야 한다. 그럼 뭐예요? 틀린 질문이 되겠죠. 분명히 조문에는 불응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정말 중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법 25조 3항을 보시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자, 1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확인 설명은 뭐였어요?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확인 설명은. 그런데 지금 중개되는 확인 설명서 이 서면 작성 여부는 뭐예요? 요거죠, 그죠? 완성돼. 그래서 1항하고 지금 3항의 차이점은 완성되기 전이냐, 중개가 완성되었냐, 이게 차이겠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반드시. 오케이? 자, 그래서 작성하여, 근데 그 서면이 뭔데요? 그 이름이 이 시행 규칙에 나와 있죠. 16조. 중개의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식 나와 있죠. 그래서 1, 2, 3, 4. 총 4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의 대상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항, 3항 비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1항에서는 누구에게 설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양쌍방이죠. 위에는 1방, 여기는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1항은 중개대상 확인 설명 제시죠. 그래서 거기에 검정 동그라미를 한번 하실까요? 1항에 확인 설명 제시에다 검정 동그라미 3개 하시고요. 그 다음 3항에서는 작성 교부 보존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항에 확인 설명서에서는 중개업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 분사무소는 분사무 책임자죠. 그죠? 그래서 걔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서명 또는 나야 서명도 하고, 그죠? 날인도 해. 도장도 찍어야 된다. 너한테 책임 묻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당해, 또한 뭐예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가 있다면, 그런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 소속 공인중개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그죠? 자, 참고적으로 보니까 공동중개를 했어요. 공동중개. 그죠? 대부분 이제 공동중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뭐예요? 거기에 개입한 모든 중개업자가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입니다. 그 다음 이제 25조의 소유자 등의 확인, 이거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관련해서 3단 비교부 법조문을 봤고요. 이제 별지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하나를 주거용 건축물 거 요거 하나를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믿고, 그렇죠? 나머지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자, 일단 150페이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이죠. 거기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결국은 뭐예요? 기재사항. 기재 항목이죠. 기재 항목. 이 기재 항목의 세부 내용들이 있죠. 그 칸에 각각 무엇이 기재되고 되지 않는지. 그렇죠? 또 다른 칸하고 구별이 돼야 되겠죠. 또한 역시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다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또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그렇지?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뒷면에 되어 있는 154페이지 그 작성 방법 있죠? 자, 작성 방법도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죠. 첫 번째 것이 그겁니다. 자, 보니까 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또 구별을 해놨고,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냐 이렇게 또 구별을 해놨죠. 그렇죠? 자, 확인 설명 자료도 근거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 권리증, 뭐 옛날 직문서 땅문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죠?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죠? 죄송한데 그 건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물대장입니다. 지적도의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물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상태네요, 대가 아니라 상태. 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여기 다 기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런 것도 꼼꼼히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크게 보니까 몇 개의 칸으로 되어 있어요? 큰 대칸이. 첫 번째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가 다음 페이지에 세부 확인사항, 마지막 세 번째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세 칸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오케이. 그 구별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예요? 세부 확인사항에 보면은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있죠. 벽면 및 도배 상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또 어떻게? 예컨대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기본 확인사항에 보면 네 번째가 입지 조건이죠. 그죠? 입지 조건에 보니까 뭐예요? 입지 조건에 우리가 교육시설이 있죠. 그죠? 교육시설은 뭐예요? 입지 조건란에 있죠. 뭐에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환경조건란에 없죠. 그 이제 세부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물어보면은 4개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어떤 차이점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중급으로 물어보면 뭐 이렇게 큰 칸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3칸. 그래서 그 차이점. 또 이제 정말 세밀하게 물어보면 그 각각의 기재사항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먼저 보죠. 대상 물건의 표시죠. 토지 건축물이 나는데 토지 보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지목도 뭐예요?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이용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상 지목은 우리가 공정위 장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실제 이용 상태는 이제 발로 조사,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죠. 건축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도에 보니까 건축물 대장 실제 용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뭐예요? 건축물은 방향도 나와 있네요. 이 방향은 뭐예요?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준을 뭘로 기준을 했냐 이거예요. 출입구를 기준으로 했냐 아니면은 기준을 갖다가 거실, 안방, 큰 방을 기준으로 했냐. 보통 우리가 큰 방,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남향이냐 뭐 북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입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거 뭐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당신은 뭘 정해서 방향을 정했습니까? 이거 해야죠. 그죠?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이 봤는지. 그죠? 독특하게 토지는 뭐예요? 방향이 없죠. 토지는 사방팔방 다 통였잖아요. 그 방향 기질 필요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도 와 정말 꼼꼼하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등기가 되어 있죠. 기재가 되어 있고, 소유권에는 을구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정말 디테일한 지역 지구가 되어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거는 이제 뒤에 마지막 부동산 공법에서 첫 번째 법인 국토법에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거 적어야 된다. 용도 지역이 이게 도시 지역인지 그죠? 관리 지역인지 농림 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지 적어주라 이거죠. 그렇죠? 용도 지구도 각각 적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도 각각 디테일하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표율 사항, 용적률 사항.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군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제 좀 약간 이게 좀 느려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가 아직 좀 안 바뀌었죠. 실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계획 시설. 여기는 조금 느려요. 하여튼 도시계획 시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죠? 근데 도시계획 시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기반시설 중에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반결정 고시를 잘 거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철도, 도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하수, 종말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허가 신고 구역,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우리 공법에서 국토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우리 공법의 주택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투기지역 여부에서 토지 투기지역하고 주택 투기지역에서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소득세법.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역시 주택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개대상물 제대로 확인 설명하고 요거 기재하려고.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과 뭐 도시관리 계획,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 밖에 내용들. 자, 입지 조건에 보니까 도로와의 관계, 뭐 대중교통 나와 있고요. 주차장, 뭐 이렇게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보니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뭐는 없어요? 유치원, 대학교는 없죠. 그런 것도 우리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주체가 누군지, 그렇죠? 맡기는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지, 기타 어떻게 되는지, 뭐 혼용이 되는지 이런 거 적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란이 바로 비선호 시설입니다. 그죠? 1km 이내죠, 이거죠? 10이 아니라 1입니다, 1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10km 이내에 비선호 시설을 중개업자 기본 확인 사항이 기재를 했는데 틀리죠? 1km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와우, 쌤 그런 것도 나와요? 네, 나온다. 조문이 11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선호 시설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묘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낙골당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파트 이렇게 계약을 딱 했는데 아파트 창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가 뭐예요? 다 공동묘지. 실제 그런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죠? 실제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죠. 거래 금액이 아니라 돼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8번째가 취득시 부담해야 할 전세 정리. 그래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른 거 적으면 안 되겠죠? 안 될 것까지 이거 딱 3가지만 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크게 이제 2번째가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는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그렇죠?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답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도 이렇게 우리가 뭐 법정지상권을 분명히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게 이제 세부 확인사항인데 내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건축물의 경우죠. 자,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난방 방식 정말 자세하네요, 그죠? 뭐 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이제 11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환경 조건으로만 연결된 것은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이네. 일소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개인가? 그렇죠. 다음 3번째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번째 마지막으로 중개 수수료 및 실비. 여기 중개 수수료 등이 바로 실비죠. 그래서 이 실비는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금액과 산출량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산출력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죠. 중개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시군구 조례가 아니죠. 시도 조례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한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뭐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도. 그럼 또 틀리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펜 밑줄로 하실까요? 맨 첫 번째가 중개업자 기본 확인 사항이었죠.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다음 2번째 다음 페이지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부, 수수료 등 3칸을 디테일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제 매도인, 매수인 또는 뭐 임대인, 임차인에 이렇게 돼 있고 중개업자 또 누구도 나와 있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와 있죠. 이 소속공인중개사 반드시 서명 및 날인허도로 소속공인 해야 됩니까? 꼭 그건 아니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소속공인. 그런 소속공인이 있다면 그 양반만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동중개였다면 다른 중개업자도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로 한 명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차이점 또 우리가 주의하실 게 위에 우리 고객들은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런데 우리 중개업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서명 및 날인이죠. 이게 미치는 거죠, 진짜.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앞에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뭐였죠? 서명 및 날인인가 또는 날인인가? 헷갈리지. 또는 날인 거기는. 거기 소속공인중개사 있었나요? 그건 없었죠. 야, 진짜. 응? 가서 한번 속 시원히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쉬고 있을게요. 자, 다 확인하셨죠? 오케이. 자, 이제 154페이지 마지막으로 거기 작성 방법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작성 일반, 이제 포괄적인 거죠. 뭐 이렇게 괄호에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요 괄호 안에 무슨 표시를 한다고요? 이렇게 꺽쇠 표시, V자 표시라는 거죠, 그죠? 뭐 동그라미 표시한다, X 표시한다,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야, 그 출제자 아마 테러 당할 거야, 만약 그렇게 냈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출제자과도 염두를 해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과목에서 만점이 나와야지 우리가 동차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또 세부 항목 작성에 해당 내용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죠?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그러게 있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든 여기 다 넣을 수 없다면 별지로 작성하고 첨부하고, 해당 란에 뭐라고 적어요? 별지 참고라고 해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이게 하나의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부 항목 작성 시, 그죠? 해당 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죠? 대표적인 것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 틀리죠. 별지로 작성하고, 그죠? 그리고 해당 란은 별지 참고라고 적는다. 그죠? 심지어 이걸로 별도 참고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별지 참고라고 했잖아요. 별지 종이, 진짜 별도의 종이.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그래야 됩니다. 바늘. 자, 세부 항목 보니까 첫 번째 확인 설명자료 항목,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중개업자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환경주거 항목을 확인해 그 자료의 요구 및 불응 여부를 적는다고요. 자, 그에 반해서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 물건 표시물부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뭐예요? 중개업자가, 그죠?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고요. 이거 물어보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지가 해야죠. 그죠? 그 다음 3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는 무엇 등을 확인해서 적는다고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 그죠? 그 밖의 건축물은, 그죠? 주된 출입구입니다.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죠?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하고 방향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로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여 적습니다. 그쵸? 자, 주의할 게 있네요. 건축물의 방향.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쵸? 시험 지문에 말이죠. 건축물의 방향을 기재해야 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죠. 우와, 그렇게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4번에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줬고요. 다음 5번에 3번 동그라미에 그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어디 조례입니까? 시, 군 조례죠. 시, 도 조례하면 틀려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수수료하고 실비는 뭐 기준이었죠?
거기는 시도조례죠. 근데 여기 건필 영조는 시군조례죠. 지금은 안 헷갈리시는데요. 나중 되면 어떤 게 시군이 어떤 게 시...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합시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그 밖에 도시관리 계획 등은 중개업자 확인하기 기재죠. 물어보면 요청한다. 그 양반들은 이런 건 몰라요. 우리가 이거 알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고치려나? 여튼 중개업자 확인하기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혹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시군 조례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럼 틀려요.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이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의 경우는. 매매나 교환 등이 생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에 7번에 그 거래 이전 금액 등의 거래 이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이전 금액이겠죠? 전이니까 거래 이전 금액이죠. 후, 전후 바꿀 수 있겠고 예정은 빼고 안 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임대차는 뭐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8번 동그라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무엇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요? 지방세법. 그렇죠? 지방세법이라고요. 그렇죠? 시군조례가 아닙니다. 완성되기 전에 후에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합니다. 위에는 생략, 여기는 제외. 8번에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그렇죠? 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다 있고 또 뭐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요. 어디에 생략이고 어디에 제외고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임대차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당고 표시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 임대보증 5일단위 자임 계약 기간, 장기수론 충당금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채권 최고액입니까? 실제 채권 채무액입니까? 실제 그냥 거기에 기재된 거예요. 그죠? 설정된 거 그냥. 그죠? 실제 채무액 채권을 확인할 적을 의무는 없어요.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경매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등기부,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그죠? 등기부의 그 갑구에 그죠?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는데 결국 경매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구에 됩니다. 경매 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그게 경매 신청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에 10번 동그라미 내부 시설물의 상태, 11번의 벽면 및 도배 상태, 12번의 환경 조건까지는 중개에 대해 선물에 대해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자기가 준수한 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 시설물 그 밖에 시설물 가정 자동화 시설 등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그 밖의 시설물은 무엇의 설치 여부를 적는다고요?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의 그 설치 여부를 적는다. 그 다음 10번에 13번째 중개 수수료 및 실비는 중개업자와 중개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기재하되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예액은 거래 예정 금액, 그죠?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보증 플러스 월단위 차임액 곱하기 100입니까 50입니까? 100 곱하기 중개 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수수료 요율을 적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좀 독특하죠. 그렇죠? 또 이게 100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70인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수수료 파트에서 우리 보수 테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11번째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 소속공인을 포함해서요. 참여한 소속공인을 포함해서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서명 및 날이 나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요. 2명이 넘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해요. 첨부합니다. 몇 명이 넘는 경우에 2명이 넘는 경우, 3명이 아니라 2명이 넘는 경우. 그죠? 생략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가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역시 여기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토지의 중개되는 확인 설명서죠. 첫 번째가 토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이제 네 번째가 임목 광업재당 공장재당 중개되는 확인 설명서죠. 임목 광업재당 공장재당 별도로 중개되는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까? 통합해서 있습니까? 서식이 통합해서 있죠. 이런 것도 그죠? 꼼꼼히 우리가 또 여기에 기재된 사항들도 여러분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163페이지의 작성 방법의 어떤 차이점들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